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정규 분포 그리고 이것을 게임 개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규 분포에 대해 알아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정규 분포는 확률 분포의 한 종류로 어떤 데이터가 평균값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프 모양은 흔히 종 모양 곡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키, 시험 점수,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차 같은 것들이 대부분 정규 분포 형태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값은 평균 근처에 몰리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희귀하게 발생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뭘까요? 표준 편차는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키가 170cm인데 표준 편차가 3cm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의 키는 167cm에서 173cm 사이에 분포하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몰려 있고 클수록 값이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에 대해 이해가 되셨다면 게임에서의 활용 예시를 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가장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 바로 아이템 드랍 확률입니다. 정규 분포를 적용하면 대부분은 중간 등급 아이템이 무난하게 나오고 아주 드물게 희귀 아이템 혹은 꽝이 나오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랜덤보다 더 현실적이고 유저 경험도 개선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그러면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스 매니저라는 오토로드 된 스크립트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전역에서 사용하는 난수 유틸리티고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정규 분포 난수를 반환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거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rnd라는 변수에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ready 함수에서 이 seed를 한번 초기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이 getndn 함수는요, 정규 분포 난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들은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표준 편차, 재추출을 시도하는 최대 횟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평균값 민 변수 값을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추출 루프로 범위 안의 값을 얻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변수 개수만큼 시도했는데도 범위 바뀌면 클램프로 안전하게 보정해서 미니멈과 맥시멈 사이의 값으로 반환을 하도록 했어요. 정규 분포는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확률이 낮을 뿐이지 아주 낮은 극한의 값이나 아주 높은 극한의 값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니멈과 맥시멈 값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몇 번을 시도하더라도 분명히 범위 내의 값이 나오지 않을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이 코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주석들을 다 제거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고도 엔진에서 지원하는 이 자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주고 ready 함수에서 seed를 초기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표준 편차와 최대 시도 횟수 변수들로 이렇게 평균값과 이 value 값의 정규 분포 난수 값을 반환을 해주고요. 이 그래프가 극한으로 뻗쳐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땐 미니멈과 맥시멈 값으로 이렇게 클램프해서 리턴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RPG 게임을 개발할 때 0부터 100까지의 모든 기능성을 가진 아이템이 일정한 랜덤 크기만큼 반환이 되면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중간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템이 주로 나오고 정말 안 좋거나 정말 좋은 아이템이 랜덤하게 낮은 확률로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인 함수 안에 그래프로 나타내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고요.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 카운트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 시도 횟수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자연스러운 정규 분포 모양에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간 정도에 되는 이 아이템들이 이러한 높은 확률로 주로 나오고 정말 안 좋거나 정말 좋은 아이템들이 낮은 확률로 나오도록 설정을 하면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아이템 드랍 확률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단 18줄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전역적인 정규 분포 난수 반환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자연 현상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게임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성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학성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궁금하시거나 조언하실 점 있으시면 가감없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니까 편하게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성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